지난달 산업 생산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소비나 설비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죠. 우리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 정부는 기존대로 소득주도 성장 기조 유지해 가기로 해 이 경기진단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할라 기자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할라 기자. 일단 짚어볼 부분이 최근 주요 경제기관들이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석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네, 어제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을 비롯해서 최근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경제 지표들이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는데요. KDI는 당초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2.9%로 전망한 바 있죠.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2.8%, 내년에는 2.7%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다른 민간 경제기관들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8%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정부가 목표로 잡은 이 3% 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KDI는 특히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사업 부진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는데요. 향후 구조 개혁 노력이 이어지지 않으면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정부가 운영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산업정책을 비판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데 현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기감이 큰 모습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소득과 소비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네. 산업이나 일자리 지표 등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긴급 경제정책 간담회를 여는 등 원인 파악과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어제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었죠. 어떤 이야기들 나왔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앞으로 이 고령화와 저출산 대응 그리고 일자리 확대 등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일자리, 국민 안정과 환경, 혁신 성장을 위한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보건복지,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앞으로 2022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현행인 5.8%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7.1%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보면 최근 소득주 성장에 대해서 비판의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도 될까요? 네, 최근에 이런 지표 악화가 소득정장 정책의 기본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면서 최저임금과 연관된 이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 긍정적인 효과를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3대 경제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을 위해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을 위해서는 3% 경제 성장과 해마다 10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가 필요하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어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에서 22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정확한 지출 증가율의 규모는 오는 9월 2일 국회 제출 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할라 기자 수고했습니다.